안녕하세요. 김계발입니다. 오늘은 170일 차고요. 어제는 좀 우울한 하루였는데 오늘은 또 텐션이 또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좀 기분 좋게 일어나고 나가서 산책도 하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어저께 미뤄졌던 면접을 오늘 가서 보고 왔습니다. 채용 공고를 봤을 때 이런 데 가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해서 내심 기대를 좀 하고 있던 곳이었지만 또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됐을 때 실망이 크기 때문에 약간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오늘 면접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면접을 봤다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면접은 기술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외적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받는 질문은 항상 이제 왜 프론트 하려다가 백을 하려고 하냐 이 질문을 항상 받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약간 저의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고 돌이켜 보니까 저번 면접이랑 이번 면접 때 둘 다 지금 어떤 개발자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를 질문을 주셨었어요. 저번 면접 때는 저번 면접 기록을 남길 때는 기술 쪽에 좀 치우쳐서 남겼는데 오늘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질문도 계속 나오는구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그냥 평상시에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지 면접용으로 한 번도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두 번 다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서비스 하나를 제가 A to G까지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프라 구축하고 서버와 DB와 프론트까지 뭐 내가 직접 다 작업을 하는 건 아니더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실제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걸 목표로 나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질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셨는지 이 부분도 면접 때마다 꼭 물어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 가기 전에, 이제 면접 가기 전에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좀 잘 살펴봤고요. 나름대로 채용 공고에 써 있는 뭐 내용이나 아니면 서비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생각을 정리해서 항상 면접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분들도 면접 가기 전에 생각을 정리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만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항상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되게 중요한 질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향후 면접의 방향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소개를 하면서 내가 좀 중점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향후의 면접이 좀 이어지는구나를 좀 한번 느껴서 나름대로 자기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젝트 소개하는 연습을 좀 하고 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거는 약간 뭐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겠어요? 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접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는 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뭐랄까 좀 물꼬를 트는 그런 질문이 될 것 같다. 오늘은 기술 관련 질문들은 이런 것들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제 GitHub 소스 코드를 열어놓고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이번 면접도 그렇고 저번 면접도 그렇고 일단은 코드를 보면 왜 멀티모듈 프로젝트로 구성을 했냐 라고 질문을 항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레파지토리를 따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보니 두 번째 서비스가 추가될 때 그 레파지토리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들이 중복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레파지토리에서 멀티모듈 형태로 서비스 간에 공유를 할 수 있게 만들려고 멀티모듈 프로젝트를 썼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뭐 이 정도 답변이면 괜찮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제가 제일 걱정하던 부분의 질문인데, 제가 이제 뭐 표현을 그래서 MSA라고 쓰기도 아직 좀 조심스러운 게, 서비스를 여러 개 두고 있는데 아직 이제 서비스를 추가해가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끼리는 이제 연결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마지막에 유저가 추가되면서 그 유저 관련된 내용이 이제 퀴즈랑 게시판에 물려야 되는데 제가 유저까지만 추가하고 아직 그 작업들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 부분이 돼야지 비로소 뭐 MSA를 좀 만들어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비스를 조금 넣어가는 과정에서 아직 그런 데이터 간의 DB 간의 연관 관계가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근데 이제 향후에 이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지금 상태로는 제가 뭐 이벤트 큐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API로 뭐 예를 들어서 게시판에 유저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먼저 유저 서비스에 API 요청을 하나 해서 제대로 유저가 있는지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게시글에 삽입을 하는 이런 식으로 동기적으로 서비스를 호출해 보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면접 보기 전에 좀 찾아보고 들어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성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어요. 이 부분이 약간 제가 또 조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백엔드에 관심을 가졌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OS 쪽을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동시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를 하다 보니까 항상 싱글 스레드에서만 개발을 하게 되고, 이 동시성에 관련된 거를 공부를 했을 때 전혀 느껴지는 바가 없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백엔드를 고려한 부분 중에서도 하나인데, 면접 때 이 얘기를 하면 질문이 항상 이제 동시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냐라는 방향으로 검증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면접 때는 동시성 얘기를 좀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꺼내는 바람에 동시성 관련된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동시성을 써봤냐, 뭐 뭘 공부해봤고 어떤 거를 이슈를 해결해봤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뭐 제가 실제로 해본 거는 이제 게시판에서 조회할 때 게시글 올리는 그 상황에서 동시성을 신경 쓰는 그런 걸 하나 해본 게 전부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렸고요. 또 이어서 그 부분을 이제 테스트 하려고 이제 그런 동시성 여러 클라이언트에서 접근했을 때 이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그 동시성 이슈 없이 해결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서 이제 뭐 스레드풀 같은 걸 좀 사용해 봤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더 깊게 물어보시고 그러셨으면 답변을 잘 못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 정도에서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코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어서 TDD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질문 주신 분께서는 TDD에 약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았는데, 이제 저한테 TDD를 해봤냐, TDD를 아냐, TDD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이제 테스트에 제가 나름 관심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뭐 새로운 기술을 막 많이 배우기보다는 테스트를 좀 많이 써봐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학원 자체 프로젝트에서는 간단한 걸 구현을 하더라도 뭐 기능을 더 추가하기보다는 테스트를 몽땅 쓰는, 혹은 아예 그냥 게시판 같은 걸 TDD로 그냥 구현을 하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 아직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게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드는 것 같다, 그런 걸 느꼈었기 때문에 그냥 뭐 학원 과정 중에서 간단한 프로젝트 진행하는 건 전부 다 TDD로 진행을 해보았고, 테스트 코드 쓰는 게 점점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TDD를 안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다 라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두 분 들어오셨었는데, 한 분도 자기도 TDD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걸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카프카 관련 질문도 좀 나왔었는데요. 카프카를 써봤냐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MSA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카프카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튜토리얼 정도 사용을 해봤다. 되게 간단하게 그냥 프로세서 몇 개 만들어서 이벤트 집어넣고 반대쪽에서 컨슈머로 가져다 쓰고 뭐 이 정도를 해봤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간단한 것만 해본 것 같다라는 느낌의 그런 리액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중간에 이제 제가 또 역으로 질문도 드리고 했었는데, 회사 기술 블로그에 적어 놓으신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저한테 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 정보는 좀 찾아보고 들어갔는데 기술 블로그까지는 못 찾아봐서, 혹시 면접 보시러 가는 분들 중에서 그 회사 찾아보시면서 해당 회사의 기술 블로그 같은 게 있는지도 찾아봐서 좀 보고 들어가면은 면접 때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사실 아쉬웠던 것도 한번 남겨봤고요. 조금은 뭐 조심스럽고 제가 좀 주제넘는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조금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면접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면서 계속 뭐 카프카나 MSA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뭐 취업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에게 요즘 취업하려면 MSA랑 카프카가 꼭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조금이라도 좀 드리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가 조금은 있습니다. 어, 밑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프로젝트 소개를 어떻게 하고 뭐 자기소개 같은 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질문이 달라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관심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구축을 해봤고 완벽하진 않지만 MSA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질문을 받은 거지 꼭 현재 취업 시장에서 뭐 MSA를 가져가야 되고 뭐 MSA가 만능 툴이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언급을 드려봅니다.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좀 더 관심이 가고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 또 그거에 맞는 또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참고 삼아서 들어주시고 또 본인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어떤 걸 할지 결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노파심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은 좀 영상이 요즘 좀 긴데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면접은 현재 지금 없는 상태라서 이력서 왕창 넣는 거에 대한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원티드에서는 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서 일단 넣어보기는 했는데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이번에 면접 봤던 거 결과도 좀 보고 다른 플랫폼에서도 좀 더 추가적으로 이력서를 좀 넣어볼지 말지를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쉬는 것도 중요하니까 좋은 주말 보내면서 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